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복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복 중에 만나는 복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만나는 복은 부모하고 만나는 복이고요. 두 번째 만나는 복이 배우자와 만나는 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멘토와의 만나는 복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최고의 만남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선 강사 백승숙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거는요. 똥강아지의 똥꼬집 이렇게 해결하세요를 가지고 저랑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러면 고집 하셨을 때 고집이란 과연 뭘까요? 맞아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예, 저도 그래서 이 고집이 도대체 뭘까 하고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고집이란 자기의 의사를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굳게 버팀이라고 하시니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딱딱하죠.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융합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융합도 안 되실 것 같고요. 저는요, 되게 힘들다. 나는 굳게 버틴다라는 거는 좀 힘들다라는 느낌도 저는 들고 있거든요. 혹시 고집을 나는 이렇게 힘든 고집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있으세요? 그렇죠. 고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집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고집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혼났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저희 고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왜 고집을 피웠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너무 울고불고 하니까 저희 고모님이 좀 그만 울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전 계속 우는 거예요. 어디가 떠나가도록, 동네가 떠나가도록. 네, 계속 울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시는지 고모가 아유 그렇게 고집을 계속 부릴 거면 들어가가지고 네 분 다 풀릴 때까지 고집 다 풀고 나와 하고 문을 방에다 저를 넣어놓고요. 문을 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고집을 꺾었을까요? 네. 문고리 잡고 더 크게 울었어요. 네, 그리고 동네 사람 다 하라고요. 나 가둬놨다고 더 크게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밖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도대체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사드렸죠. 제 이름이 백승숙이라고요. 제 성이 백씨예요. 고모님은 그럼 무슨 성일까요? 그렇죠. 네, 백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모님이 제가 누굴 닮았겠어요? 예, 저희 백씨 성을 닮은 백씨 고집을 닮았겠죠. 예, 이런 경험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네 시댁에 갔어요. 예, 시댁에 딱 갔더니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보이세요, 오늘따라. 느낌을 딱 알죠. 아, 두 분이 좀 다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버님한테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막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야, 나 니네 엄마 고집 못 이겨. 나 니네 엄마 고집, 최씨 고집 저거 진짜 못 이겨.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면요. 저희 아버님은 김씨세요. 네, 김씨는 우리 아버님도 고집이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이렇게 김씨, 이씨 누구나 할 거 없이 고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고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손자녀를 한번 여기에 데리고 와볼까요? 자, 머리에 그려보세요. 손자녀 어떠세요? 아, 이쁘죠? 벌써 여기 계시는 분은요, 입가에 미소가 싹 이렇게 생기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 손자녀는 너무너무 귀엽죠.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어머니는 길 가다가 아 예쁘다 하고 동네 아이들 한 번도 만져보신 적이 없대요. 네, 그리고 저희 신랑도 이쁘다라는 걸 모르고 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아이를 예뻐할지 몰랐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녀와 달리 이 손자녀는 너무너무 예쁘죠. 예. 이 자녀가 자, 이렇게 미소를 싹 지셨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잠깐 찬물을 싹 버버릴까요? 우리 아이, 예. 여기 있는 고집을 피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벌써, 아이고, 하시는 우리 고모님하고 똑같은 한숨을 쉬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와 계신 조부모님들이 오늘 우리 아이가 그런 고집을 피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여기서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그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최고의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고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집은 왜 생기는 걸까요? 뜻대로 안 되니까. 맞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달리 펴면 욕구. 자기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고집은 왜 생기냐면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발달 과정이에요. 지극히 발달 과정에 있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발달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고집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릭슨이라고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 너무 많이 유명하셔서 아시죠? 이 에릭슨은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거쳐서 발달을 한다고 그 발달 과정을 8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우리 똥강아지가 7살까지잖아요. 그래서 3단계로 우선 오늘은 나눠보면요. 1단계 영아기에는요. 신뢰를 쌓는 시기고요. 그리고 2단계는 자율성을 갖는 시기예요. 그리고 3단계는 자기 주도성을 갖는 시기예요. 네,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데요. 우리 그러면 영아기 때 고집에 대한 영아기 때 얘기를 드리면요. 영아는 우선은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자인, 나한테 도움을 주는 양육자 있죠. 그 사람과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내 의사를 표현하고 욕구를 표현하고 그거를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1단계의 영아기 때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욕구를 울음으로 표현하고 고집으로 표현하고 나 밥 더 먹고 싶어도 울음으로 응애 하면서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는 2단계로 가셔서 2살에서 3살까지 아이들을 보면요. 그때는 자율성을 키워주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제는 어느 정도 분리가 돼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쓰고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걸으면서 다른 것들을 탐색하고 자유롭게 탐색하고 두들겨보고 만져보고 이러면서 탐색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고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으면 아이들은 뭐라고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뭘까요? 언어로. 네, 싫어. 아니야. 라는 말을 청개구리처럼 매일 쓰는 말이 아니야, 싫어. 라는 말을 아이들이 자율성을 꺾여서 울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단계 우리 아까 말씀 주도성이 있잖아요. 자, 어느 정도 이젠 자유로워요. 그러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우리가 아까 가졌던 자율성, 내가 갖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러는 거에 이제 나는 어느 정도 힘이 생겼어. 이러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나갈 거야. 이제는 이 세상에 만만치 않게 나도 나갈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이러면서 이때 제일 많이 그래서 쓰는 말이 뭐냐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도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뒤로
자빠지죠. 저처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울고 떼쓰고 하는 이런 고집은 발달 과정에 있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집도요, 타고 태어납니다. 네. 한 뱃속에서 나서요, 또 환경도 그대로 자라게 해주는데, 일란성 쌍둥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죠. 예,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성향들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 걸 우리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네, 기질은 타고 태어나는 거고요.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은 우리가 세 개로 나눠보는데요. 순한 아이가 있고, 더딘 아이가 있고, 그리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기질 중에 제일 어려운 기질은 어떤 기질일까요? 그렇죠. 까다로운 아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이들도 다 고집은 갖고 있지만 표현의 방법에서는 이 까다로운 아들이 제일 많이 까다롭게 굴어요. 예민하게 해요. 그러면서 고집도 제일 많이 부려요. 네. 왜냐면 이 친구들은 까다롭기 때문에 예민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불안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울음이 더 많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 우리 손자녀의 고집. 우리 손자녀의 고집은 그냥 이거 제가 넘기긴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혹시 고집은 나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까 생각했을 때는 너무 힘드니까 고집은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떼부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집은 꺾어야 돼 라는 의식을 좀 많이 갖는데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이 없는 것도 자기가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아까 발달 과정을 봤죠. 자율성을 주고요. 아이가 마음대로 해보게 하는 거. 매일 그거를 꺾으면 안 되죠. 아이는 발달을 해야 되니까 자율성을 키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아 정체성도 높아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고집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잘만 활용하면 우리는 이런 자율성과 그다음에 자아 정체성은 높아지는데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장과 자기 표현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집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꺾어야 돼. 저는 안 들어주고 꺾어야 돼 라고 하고 고집을 꺾은다고 하면요. 이런 결과들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의 넓은 시야 발달을 방해할 수 있어요. 사회적 발달을 어려움을 보일 수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고집을 너무 꺾어버리면 이런 두 가지 발달을 어떻게 하면 방해를 해요. 우리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탐색하고 그런 데서 학습하고 그런 데서 경험해서 자기가 느끼고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고집 부린다는 이유로 그냥 꺾어버린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발달 시야는 많이 좁아지겠죠. 창의력과 상상력, 이거는 넓은 시야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예로 한번 들어봐 드리면 애들 밖에 나가면요. 가자마자 와 하고 나가가지고 딱 쓰면서 계속 뭐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보통 뭐를 많이 볼까요? 벌레 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개미. 아니 왜 개미를 왜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애들은 개미 지나가는 거를 못 봐요. 그러면서 또 똑같아요. 딱 앉아요. 앉아가지고 또 개미를 열심히 쳐다봐요. 그 다음에 또 하는 행동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개미가 열심히 지나가면요. 손으로 딱 막아요. 그러면 개미가 또 옆으로 가요. 그러면 개미를 또 딱 막아요. 그러면 또 개미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개미를 또 딱 맞아요. 계속 개미가 못 도망가게 막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개미가 이렇게 벽에 서 있다 보면 거기서 뱅뱅뱅뱅 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의 고집을 자꾸 어르신들이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는 넓은 시야에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숲 체험들 가잖아요. 네, 가서 넓은 세상을 보고 창의력, 사고력을 기르라고 우리가 숲 체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이에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데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면 배려라는 걸 잘 못해요. 네, 공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너무 많이 키우면 아까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져요. 왜냐면 그 틀 안에서만 있으니까. 나, 이렇게만 되기 때문에 이 고집이 너무 커지면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고집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고집은 나쁜 건 아니고요. 이런 발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라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 네, 어르신들의 몫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을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고집이 세져요. 네. 또 4개가 나왔는데요. 한 4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일관성 없이 대하는 것. 두 번째,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 세 번째, 지나치게 많이 들어주는 것. 네 번째,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것.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양육 태도예요. 네. 풀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일관성 없이 대하는 거는 아이들이 엄마가 어느 때는 들어주고 어느 때는 안 들어주면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일관성 있게 대해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무관심하게 대하는 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끊임없이 내 존재를 확인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확인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확인을 하는데요. 엄마가 고집 피운다고요? 안 들어주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아이는 무시당했고 내 아까 욕구를 표현했는데 엄마가 무시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때려부리거나 고집을 부리면 그냥 놔둬. 이렇게 하는 분 계시고 아까 같이 그 자리를 떠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요. 넘치는 것도 문제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한 가족에 한 자녀의 가정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많이 들어줘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풍부하죠. 아까운지도 모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라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는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딱 들으셔도 강압적으로 또 통제 이러고 하니까 벌써 얽매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전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힘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이한테 아이가 우는 거 엄마가 더 크게 울고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더 세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은 엄마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힘에 의해서 조금은 꺾을 수 있지만 그 아이의 뒷모습에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커서 두고 봐.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속안으로 고집은 좋은 고집보다는 나쁜 고집으로 더 많이 생기겠죠. 이런 친구들은요. 다른 데 가서요. 강한 사람들한테는 더 강하고요. 약한 사람들한테는 더 약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이 예로 저희 아들 제가요. 아까 제가 고집을 피워서 혼났던 기억이 있지만 네. 저희 아들 큰아들 고집 피워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고집을 정말 꺾은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3살 때였는데요. 아이가 이제
저기 옛날엔 전화기예요. 핸드폰이 옛날에는 그렇게 또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전화기를 들면요, 얘네들이 하는 게요, 거꾸로 들어도요, 여보세요, 혼자 이래요. 예, 그쵸. 이렇게 들다가 갑자기 이거를 보더니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던졌잖아요. 떼굴떼굴. 그런데 이게 배터리랑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물건은 집어 던지는 게 아니다. 네, 특히 화가 났을 때 어떤 대상을 가지고 분풀이라는 건 안 된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이걸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세요 했어요. 아주 좋게. 그랬더니 안 들어요. 예, 안 갖고 와요. 예, 좋은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같이 갖고 와! 이래야 되나요? 예, 그거 아니고 우선 갖고 오세요 했는데 아이가 안 갖고 와요. 그래서 갖고 오세요 하고 계속 가지고 오세요. 물건은 던지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세요 하고 제가 아이하고 1시간을 그거를 버텼어요. 저희 아이도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요, 안 가요. 안 갖고 와요. 예. 네. 근데 나중에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말을 안 들을 순 없어요, 아직은. 그러기 때문에 아이는 결국 그거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을 때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갖고 왔을 때 갖고 왔구나. 지금 얘가 고집을 꺾었잖아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갖고 왔을 때 갖고 왔구나. 잘했어. 엄마가 오늘 이렇게 너한테 같이 이거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너하고 이렇게 싸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오늘 너가 이렇게 나중에 고집을 꺾고 엄마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를 이제 가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1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없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남편도요. 남편도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의 고집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면, 이제는 그거를 도대체 얘가 고집을 왜 부리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이 5개를 나누어서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욕구형입니다. 네, 욕구형. 아이가 욕구형이라고 하니까 아까 같이 욕구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겠죠? 네, 다 갖고 싶어요, 이 세상 거. 그거 다 만져보고 싶고 다 하고 싶고. 예.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예로 들 수 있냐면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을 계속 보자고 하는데 그거를 보여줘야 될까요? 그렇죠. 적당한 기준을 줘야 되죠. 근데 아이는 그걸 잡으니까 계속 보고 싶다고 막 울죠. 이럴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일관성 있는 태도로 아까 같이 규칙은 지켜야 되는 거고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불안형입니다. 여기에서도 말뜻에도 불안하죠. 아이들은 불안한 게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의 대표적인 게 고집을 피우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애착 이불, 애착 인형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렇게 애착 인형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함을 어느 정도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가 안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뺏어버리거나 갑자기 막 단절을 시켜버리면 아이의 불안함은 더 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그 환경에서 조금씩은 멀어질 수 있도록 우선은 그 애착 이불이라든지 애착 인형에 대해서는 거부를 갖지 않으시고요. 조금 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지나치면 이것도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씩 시간을 두어서 아이가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습형이에요. 그야말로 연습벌레예요.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 때 반복하는 거죠. 네, 우리 인생이 반복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자기가 눌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5층이면 5층을 누르고 아, 나 5층 살아. 속으로 하고 5층 누르고 예, 이러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밥 먹을 때 보면은 질질 흘리고 먹어요. 소자질을 하는데 다 흘리고 아 진짜 내가 저거를 어떻게 빨았는데 싶어도 그냥 자기가 먹겠다고 계속 먹죠. 네, 이럴 때 이 아이들은 만약에 그거가 옷이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더러워진다 그래서 부모가 먹여준다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떤가요? 네, 또 뒤집어져요. 연습도 안 되고 뒤집어져요. 왜 뺏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스스로 할 건데, 네, 이렇게 내가 반복하면서 내가 잘 먹을 때까지 내가 할 건데 왜 뺏어가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염소형인데요. 이 친구들한테는 아까 같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가요, 집착형이에요. 집착 감각형인데요. 이거는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면 집착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냥 느끼셨을 때 잘못 이렇게 보시면은 자폐라고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폐라고 단정 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집착하는 아이들 어떤 행동들이 좀 있냐면요. 갔던 길 있잖아요. 매일 갔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동차를 놓고 남자애들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색을 길로 놓고요.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네. 그런 거여서 집착하듯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집착하듯이 하는데 뭐 집착을 조금 부리는 거는 괜찮겠죠. 근데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집착이 너무 심하면 이거는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이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는 버티기형입니다. 아까 저희 아들 집어 던진 거 네, 예를 드렸죠. 네, 우리 아이가 그때 버티기를 했어요, 저랑. 자기가 그거 던졌을 때 쨍그랑 했을 때 자기는 안 놀랬겠어요? 어렵지만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요. 이때는 아이들이 대처 능력이나 이런 거를 인정하는 게 솔직히 우선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버티고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어찌됐든 꺾였던지 해서 저한테 왔잖아요. 그때 왔을 때 칭찬과 격려와 아이가 왜 그랬는지 어떤 규칙은 왜 지켜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준다고 하면 이런 아이들은 고집을 덜 부릴 수 있겠죠.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똥강아지의 슬기로운 고집 다루기라고 하는데요. 일관성 있는 태도 보여주기,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기, 적당한 기준과 구체적인 행동 정해주기, 칭찬과 격려해주기, 아이 마음 헤아리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주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서나 이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행동이실 수 있어요. 네. 우선 일관성 있는 태도 보여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도 손자가 있고 하시지만 또 우리 집에서 방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손자, 손녀를 직접 키우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놀러 오는 친구들이 있죠. 네. 우선 우리 아까 옳게 자기가 올로 오늘 양육을 해야 되는 할머니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하루 종일 이 아이하고 싸우고 뭐 약속하고 이거는 해야 돼라고 하고 아이하고 끊임없이 일관되게 태도를 보였어요. 그랬는데 조금 이따 저녁에 그 며느리든 딸이든 이제 얘 엄마가 와요. 딱 왔을 때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어요. 아까 우리 아이하고 약속했던 거는 밥 먹을 때 가서 손 닦고 오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밥상 다 차리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는 엄마하고 노느라고요. 손 닦으러 안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 닦고 오세요 했겠죠. 근데 아이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할머니가 닦고 오라고 하니까 우리 그 엄마가 뭐 그냥 아이 말을 좀 아이가 막 싫다고 막 이래서 그런지 아이 말을 그냥 들어주고 그러면 닦지 말고 조금 있다가 그럼 밥 먹고 닦어라든지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고요. 엄마하고 할머니하고의 갈등이 좀 있겠죠.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누가 주 양육자인지를 결정하시고요. 네, 그 양육자의 태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아이한테 키우셔야 아이는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태도에서는 제일 힘든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예요. 왜 그러냐면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네, 우리가 손자녀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집의 가정에서도 남편 있죠. 남편은 들어주면 우리 엄마는 안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양육 태도만큼은 항상 두 부부가 같이, 조부모도 같이 이렇게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기인데요. 네, 우리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양육을 하면서요, 제일 우리 어른들이 힘들고, 왜냐면 인내를 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하기도 해요. 일관성 있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 기다리는 거가 정말 내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면 정말 기다려주기는 너무 힘들어요. 네, 제가 유아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아교육을 안 하고요. 제가 그냥 살림해서 그냥 아기 낳고 키웠다가 하면 아마 제 성격에 아이를 대고 안 대고 요 기준에서만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가 그러세요. 넌 어떻게 애를 그렇게 잘 키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유아교육과에서 딱 하나 배운 거가 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난 기다림을 배운 것 같다고. 네, 기다림을 배웠어요. 왜냐면 정말 아이들은요 다 달라요. 아까 기질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이든 저희든 뭐 어른이 그냥 내 교육과는 이러니까 하고 그 많은 아이들한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요 아이들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라는 건 뭐냐면 물론 그런 교육과는 있어야 돼요. 그쵸? 어떤 뼈대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를 아이를 내 기준에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는 아이들한테 그거를 기다려주면서 아이들 속도에 맞춰서 그거를 기다려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오늘 고집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면에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적당한 기준과 구체적인 행동 정학인데요. 우리 아이요. 지금 아까 태어났는데 다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저도요. 그 속담이 뭐 그냥 속담이 하나이겠지. 그냥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교육 현장을 가니까 정말 3살 버릇은 여든 간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면 3살 때 되고 안 되고를 가르쳐주는 시기거든요. 신경과학자 폴 맥클린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를 3층 구조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1층 구조가 본능이고요. 2층 구조가 감정이고요. 3층 구조가 이성적인 뇌입니다. 근데 36개월 전에는 이 본능과 감정에 충실해요. 근데 36개월 넘어서야지만 이 이성의 뇌가 발달을 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6개월 때까지는 아이들이 정말 감정에 충실해요. 그래서 뭐 영아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 본능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두 번째로 뭐 36개월까지는 아까 같이 감정이 충실한데요. 이제는 36개월이 넘어서 우리 아이가 이성적인 뇌를 이제부터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성적인 뇌라는 거는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 능력을 이제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는 되고 안 되고를 적당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돼요. 이런 걸 안 하면 횡단보도에서요, 건널 때 자기가 가고 싶다고 막 건너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준은 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규칙을 정할 때는 아이하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기에선 제일 좋고요. 네 번째로는 칭찬과 격려하기입니다. 이때는 뭐 칭찬과 격려하기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 스티커 받으려고 엄청 잘 보이죠? 이것만큼 좋은 보상의 효과는 없을 겁니다. 네, 아이가 고집을 피웠더라 하더라도요.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고 하면 우와, 너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고집을 펴가지고 만약에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 마음 헤아리기인데요. 아이 마음, 뭐, 아까 같이, 저도 저 마음 알아주면 너무 좋죠. 제 욕구를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욕구를 못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알아주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아이도 고집을 어떻게 보면 부리다가 꺾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 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까 뭐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거 기다려주는 거지만 스스로 할 수 있게 자꾸 경험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들었어도요, 그거를 뭐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는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느끼고 거기에서 오는 뭐 좌절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격려를 통해서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우리 아이한테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마시멜로우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것도 많이 유명한 그런 실험인데요. 1960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워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연구진들과 마시멜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3세에서 5세 아이를 데리고요. 마시멜로를 하나 주면서요. 우리 15분 후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내가 2개 줄게 하고선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그걸 나가자마자 바로 먹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조금 이렇게 눈치 보다가 아이, 그것도 또 먹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어떤 애는요, 노려보는 친구가 있어요. 나 이거 안 먹어. 나 기다릴 거야. 나 2개 먹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갖고요. 뒤돌아서 가지고 벽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도 기다리는 친구도 있었대요. 네, 먹고 싶어서. 그렇게 참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 2개 받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나중에 보니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잘 참은 아이들은 충동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날씬하고 똑똑했고요. SAT 점수가 평균 210점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내가 스스로 조절을 했잖아요. 참고 기다렸잖아요. 네, 이런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게 이것이 나중에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네, 좋은 결과를 우리 아이들 가졌죠. 이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들은 좋은 결과도 가졌고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삶에서도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거꾸로 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우리 조부모님들도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조부모님도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은 못한다고 혼내키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는 연습을 키우신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분명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여기 시가 나왔는데요. 이 시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네.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요. 고집 없는 사람 없습니다. 네. 이 흔하면서도 어려운 고집을 아집으로 키울 것인지, 네. 고집을 자립으로 키울 것인지, 네. 고집을 그리고 잘만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 생활로 살 수 있고요. 고집을 잘못 사용하면 지금 하는 말, 요즘 흔한 말, 꼰대 생활로 살 수 있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우리 아까 고집을 말씀드렸는데요. 고집의 편견, 고집이 나쁜 거야 라는 것을 편견에서 벗어나서요. 우리 아이가 이 신호등처럼 좋게 바뀔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믿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관찰하고 있으시면 우리 아이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네, 오늘의 강사 백순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